자, 이번 시간에 이제 입문서 158페이지 재무상태표 개정의 마감 보도록 하죠. 재무상태표 개정 마감. 자, 마감은 특히 영미식 결산법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나라는 영미식 결산법을 채택하니까 이럴 때 마감은 마감 기입하고 마감에 따른 개시 기입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마감 기입은 차기 이율로 마감 기입하고 개시 기입은 전기 이율로 개시 기입을 해서 차기는 다음 연도 차기죠. 이율 넘긴다. 전기는 전년도 회계아니죠. 전년도에서 이율 넘어온 금액이다 그 말. 그래서 이 차기 이율과 마감 기입은 차기 이율, 개시 기입은 전기 이율로 마감할 때 빨간색 주기로 이렇게 표시가 이루어지는데, 이 FP 개정 마감은 결산분기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이율된 금액을 가지고 만든 시산표가 2월 시산표라고 그러죠. 그래서 2월 시산표는 선택적이지만 2월 시산표가 작성이 이루어지죠. 그런데 그 개념이 중요한데 마감이고 개시죠. 그럼 차기율 마감은 언제 하냐? 마감 시점은 기말이 되겠죠. 기말. 그러면은 개시 시점이 어떻게 되겠냐? 개시는 회계기간이 시작, 기초가 되겠다. 그래서 마감 기입의 시점은 기말, 개시 기입의 시점은 기초가 되겠다. 그래서 차기 이율은 시점이 기말, 그리고 전기 이율은 시점이 기초, 시점에 기록한 금액 의미가 되겠다. 그래서 차기 이율 기말, 전기 이율 기초, 시점까지도 염두에 두셔야겠죠. 그래서 이제 159페이지 이제 개정을 좀 마감을 하고 한번 2월 시산표를 한번 만들어 보고 그러는데 한번 마감을 해보죠. 그래서 지금 예제 5번 그래 개정이 좀 많이 나와 있는데 대표로 몇 개를 다 정리하는데 현금이 나왔죠. 현금 개정에 차변의 합의 193만 원. 왜? 여러 가지에서 기록이 되어 있지만 합해 놓으니까 대변의 금액이 얼마냐면 대변의 합이 얼마냐면은 107만 원? 107만 원 돼야 됐나요? 107만. 107만 원. 40만 원, 92만 원, 102만 원, 107만 원. 맞네요. 107만 원. 107만 원이 나오네요. 그래서 현금 개정에 시간제 등이 다 이루어져 있는데 마감의 의미가 되니까 다음에 상품이 나오죠. 상품. 차변에 30만 원. 대변 없네요. 다음에 비품이 뭐냐면은 차변에 40만 원. 다음에 외상 매입금
외상 매입금. 자, 차 대변에 30만 원. 30만 원, 차변에 10만 원. 10만 원. 그다음에 단기 차입금. 단기 차입금. 자, 대변에 70만 원. 차변에 50만 원. 50만 원. 그다음에 자본금 주어졌네. 자본금. 자본금 100만 원. 100만 원. 자, 또 이 잉여금이 또 나왔네요. 많이 나왔네요. 자, 이 잉여금. 이 잉여금이 자, 대변에 15만 5천 원. 15만 5천 원. 자, 다음에 미수임대료. 미수임대료 차변에 자 15,000원. 1,000원. 마지막 남았죠? 그다음에 미지급 급여. 미지급 급여 대변에 2만 원. 2만 원. 자, 2만 원. 자, 됐습니다. 자, 그래서 재무상태표 개정 마감은 결산분계. 예, 마감 분계가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자, 자산, 부채, 자본 개정의 마감은 개정 마감은 잔액을 제로로 만든다고 그랬죠. 그래서 현금 개정은 플러스 마이너스. 현금은 자산. 자, 상품 플러스 마이너스. 자산. 자, 비품 플러스 마이너스 자산. 자, 외상 매입금 마이너스 플러스 부채. 자, 단기 차입금 마이너스 플러스 부채. 자본금. 자본 마이너스 플러스 잉여금. 자본 마이너스 플러스. 자, 이제 생성감이죠. 미수임대료. 미수임대료는 자산 플러스 마이너스. 미지급 급여는 부채. 자, 마이너스 플러스. 뭐 정렬이지만 미수임대료 자산 항목, 미지급 급여 부채 항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 자산, 부채, 자본 항목이 다 나왔죠? 이 개정의 마감이 있어서 현금 개정, 자산 개정은 현금은 차변 잔액이죠. 그래서 잔액을 보니까 차변 금액이 193만 원, 대변이 자 107만 원이 되기 때문에 뭐 표현을 보면은 잔액을 일치시킨다면 자, 차변 금액 193만 원, 대변 금액도 193만 원이 돼야겠죠. 그래야 잔액이 제로가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자, 대변 쪽에 얼마가 부족하냐면 87만 원입니까? 3만 원? 86만 원이에요. 보시면 86만 원. 하면서 193이죠. 그럼 86만 원을 대변에 기입을 해야 193만 원으로서 일치가 된다. 그 말이에요. 잔액을 제로로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재무상태표 계정은 실질 계정 그랬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가치가 존재하기 때문에 잔액을 이율할 수가 있더라 그 말. 그 말은 내일 남은 건 내일 쓸 수도 있고 남은 건 내년도 쓸 수도 있더라 그 말이. 그러기 때문에 현금 86만 원이 12월 31일 날 1년 동안 193만 원 벌어가지고 107만 원을 썼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86만 원이 남았는데 그 남은 금액을 12월 30일 날 마감한다고 해서 재를 써서 없애면 안 되잖아요. 해를 넘겨서 쓸 수가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86만 원을 차기 2월로 마감 기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차기 2월로 마감 기부를 하니까 마감 기입에 자, 마감 기입 개시 기입은 마감 기입의 다른 변에서 개시 기입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마감 기입의 다른 변의 개시 기입. 그래서 그러면은 마감 기입이 대변에 이루어졌죠? 그럼 개시 기입은 마감 기입의 다른 변. 차변에서 전기 이율로 개시 기입이 이루어진다. 자, 그 금액이 86만 원. 자, 1월 1일이다 그 말. 이게 현금 계정의 원장 마감이 되는 거. 그래서 차기 2월 마감 기입은 대변, 개시 기입은 차변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마감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에 활용할 줄 알아야 하거든요. 그 설명을 자 끝난 다음에 정리해 줄 거다 그 말이야. 자, 그러면은 현금 계정 원장 마감이 맞죠? 이 마감 들어보면 상품 계정을 마감을 하면 마찬가지. 자, 차변에 30만 원, 대변 30만 원. 자, 잔액을 재료로 만들었죠? 자, 그러면은 상품 계정 대변에 30만 원 기입을 해야 잔액 일치가 되겠다. 그 30만 원을 차기 2월 대변의 마감 기입이 이루어진다. 그 마감 기입의 다른 변의 개시 기입으로 전기 2월 30만 원. 자, 이렇게 마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비품 계정 역시 자산이에요. 그래서 자, 40만 원. 40만 원. 자, 일치가 되려면 대변에 12월 31일 날 자, 차기 2월 40만 원. 자, 마감 기입은 대변에 자, 개시기입은 대변의 다른 변의 개시기 1월 1일 날 전기 2월 40만 원. 40만 원. 자, 이렇게 마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비록 현금 자산, 상품 자산, 비품 자산의 항목은 다르지만 자산이기 때문에 마감 기입은 대변에 개시 기입은 차변에 기록되는 건 똑같죠? 항목의 금액만 달라지지 마감 기입 대변에 개시 기입은 차변에 이루어진 게 동일하죠? 자, 그러면 외상 매입금 가보자. 매입금. 자, 그러면 외상 매입금 부채입니다. 역시 마감 논리는 똑같이 해서 자, 대변 외상 매입금은 대변이 증가니까 그래서 30만 원. 자, 차변에 30만 원. 자, 이렇게 잔액을 재로 일치시키죠.
그러면 30만 원을 이렇게 일치가 돼야 되는데 대변은 30, 차변은 10만 원이니까 20만 원을 차변에 기입을 해서 12월 30일 마감 기입에 차기 2월로 마감 기입을 한다. 그럼 마감 기입의 다른 변의 개시기 전기 2월, 전기 2월로 개시기입이 이루어진다. 자, 단기 차입금 마감하기 전에 자산 계정은 마감기입 대변에 개시기입 차변인데 외상매입금 마감기입 차변에 개시기입은 대변에 자산부채가 뒤집어졌죠. 그 이유는 시작이 다르기 때문에 끝도 다른 겁니다. 시작이 뭐냐? 거래 기록이잖아요. 자산이 증가하면 차변이고 부채는 증가하면 대변입니다. 처음에 시작부터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끝나는 것도 상반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산의 마감기입은 대변에, 개시기입은 차변에. 근데 부채는 마감기입은 차변에, 개시기입은 대변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저는 단기 차입금, 혹시 대변 70만 원, 차변 70만 원. 자, 지대야 되니까. 자, 차변에 20만 원. 2만 원. 역시 마감기 12월 30일, 차기 2월. 자, 그러면 개시기입은 마감기입의 다른 변에 자, 1월 1일 전기 2월, 전기 2월 20만 원. 자, 이렇게 마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이제는 자본금 계정. 그러면 자본금 계정 마감을 하면 자, 대변에 100만 원, 차변에 100만 원 일치가 돼야 되죠. 재료를 만드니까. 자, 그럴 때 대변에 100만 원, 차변에 없죠? 100만 원. 마감기 12월 31일, 차기 2월 100만 원. 이렇게 마감기 이루어지면 개시기입은 1월 1일, 전기 2월 자, 100만 원. 이렇게 자, 개시기입이 이루어지겠다. 자, 그러면은 이 잉여금 계정도 자본인데 잠깐 둡시다. 그럼 이제 자본금 계정 차본에 마감기입 차변에 부채 마감기입의 차변에 개시기입 대변에 부채하고 자본은 마감기입과 개시기입 패턴이 같네요. 왜? 시작이 같으니까. 부채가 증가하면 대변, 자본이 증가하면 대변이니까. 그래서 마감기입이 패턴이 같은 거예요. 항목은 다르지만. 그럼 이제는 이 잉여금 자본 항목이니까 15만 5천 원 일치가 돼야겠죠? 자, 그래서 자, 마감기 12월 31일, 차기 2월 15만 5천 원. 자, 마감기입에 다른 개시기 1월 1일에 자, 전기 2월에 15만 5천 원. 자, 이렇게 마감이 이루어지는 것. 자, 그럼 이제는 미수임대로 가보자. 미수임대료는 자산, 매지가는 부채입니다. 수익과 비용 아닙니다. 그래서 자산 항목이 되기 때문에 마감은 자산 항목의 마감이 똑같다. 15,000원. 15,000원이 돼야겠죠? 자네 재료 만드니까. 그래서 대변에 12월 31일 날 차기 2월
넘길 금액이 15,000원이 되겠다. 자, 이래서 마감기입의 다른 변 개시기입 1월 1일 전기 2월 15,000원. 그래서 마감기입하고 개시기입의 결과가 통일하죠. 자, 현재는 미지급의 부채다. 그럼 부채에 있어서 자, 비록 부채물은 우리가 단기 차입금 예상은 똑같아요. 그래서 대변에 2만 원, 차변에도 2만 원. 그래서 잔액이 제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차변에 12월 31일 날 차기 2월 2만 원, 개시기 전기 2월 자, 2만 원. 자, 이렇게 기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미수임대료는 자산 항목을 알아야겠죠? 미지급은 부채 항목이라는 걸 알아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월된 금액을 가지고 만드는 게 2월 시산표 해당이 되겠다. 그래서 2월 시산표는 온다면은 2월 트라이얼 밸런스 2월 시산표는 자, 현금부터 이월된 금액을 그런데 현금은 차변에 잔액이 이월이 됐죠? 그럼 갖다 쓰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 현금이 이월된 금액이 얼마다? 차변 잔액 이월이 시켰으니까 86만 원. 6만 원. 자, 상품. 자, 2월 등이 얼마다? 자, 상품 3만 원? 30입니까? 30만 원이죠? 30만 원. 다음에 비품. 자, 40만 원? 40만 원이죠? 40만 원. 다음에 외상매금 2월 된 금액에 자, 그래서 20만 원. 외상매입금 20만 원. 다음에 단기 차입금 70만 원. 20만 원. 20만 원. 다음에 자본금 자, 100만 원. 다음 이 잉여금 하면은 이월된 금액 15만 5천 원. 15만 5천 원. 자, 다음에 미수임대료. 15,000원. 다음 미지급 급여. 자, 2만 원. 자, 그래서 2월 시산표. 그래서 차변과 대변의 금액을 한번 보니까 합이 157만 5천 원. 157만 5천 원. 157만 5천 원. 그래서 2월 시산표는 선입권이 아니라 계정 마감이 2월된 금액을 제대로 기록이 됐는지를 자, 구분해서 표시하는 표가 2월 시산표로서 2월 시산표의 차변에 기록되는 건 자산. 역시 대변에 기록되는 부채. 대변에 기록되는 건 자본이죠. 그래서 2월 시산표는 재무상태표 계정만 나타나지 포괄손익 계산서 계정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2월 된 금액을 가지고 잔액에서 일치를 시키는 게 2월 시산표인데 선택적입니다. 자, 그래서 마감을 한번 결론을 다 해봤다.
이렇게 마감만 다 오면은 뭡니까? 이걸 활용할 줄 알아야죠. 활용할 줄. 그래서 자, 이제 금의를 보시면 자, 현금. 이제는 조금 활용입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알면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정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본인 걸 만들어야 된다. 시세말로 몸에 배워야 돼요. 우리가 어떤 기술력이랑 여러 가지 노동력 보면 숙련을 한다. 숙련 정도는 그냥 눈 감고도 때려도 못 들어가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 식으로 회계도 숙련이 돼야겠죠. 몸에 배워야겠죠. 그게 뭐냐면 현금 계정이든 상품이든 비품이든 자산 계정은 마감기입은 대변이었죠. 자, 개시기입은 차변이었죠. 그러면 만약에 자, 연도를 보면 예를 들면 연도가 만약에 X 지금 6년도, X 만약에 7년도라고 그랬다. 그러면 X 6년도 마감금이 86만 원, X 7년도 개시금이 6만 원이죠? 그러면 보세요. X 6년도 요 차기 2월은 시점이 기말이잖아요. 기말. 자, 지금 X 7년 1월 1일은 기초잖아요. 기초. 자, 그래서 X 6년도 기말 시점의 금액 X 7년도 기초 시점의 금액하고는 틀릴 수가 없죠. X 6년도 기말 금액은 X 7년도 기초 금액하고 반드시 같지 틀릴 수가 없죠. 틀렸다면 잘못 옮긴 거다 그 말이에요. 이걸 많이 활용하죠. X 7년도 기초 금액이 필요한데 X 6년도 기말 금액이 주어지면 X 6년도 기말 금액은 X 7년도 기초 금액을 의미한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X 6년도 기말 금액, 7년 기초 금액. 그런데 X 7년도 기초가 X 7년도 기말하고 일치한다고 다르는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X 6년도 마감 7년 기초 금액 같지? 경우에 따라 X 7년도 하시면 X 7년도 말에도 우연찮게 벌고 쓰고 잔액이 남을 수 있겠죠. 그건 우연이고 정확성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X 6년도 기말 금액과 X 7년도 기초 금액은 반드시 일치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회계 기간, 보고 기간 용어를 설명하면서도 확인 한번 할 수가 있던 과정을 반복했죠. 그럼 이제 현금 계정은 자산이죠. 상품이 우리 똑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산 계정은 플러스 마이너스 기초. 자, 자산 계정의 기초 금액은 차변에 쓴다. 자, 자산 계정의 기초 금액은 차변에 쓴다. 예외 있냐? 없어. 우리가 기초는 시작이지만 시작할 때 플러스 쪽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마이너스는 감소니까. 그래서 플러스에 시작되는데 그러면 기말, 자산 계정의 기말은 대변. 그래서 기말 금액은 대변에 쓰는데 이 기말 금액은 마감 금액이다 그 말이에요. 마감 금액이 되니까 기말 금액을 쓰면 차변과 대변의 금액은 일치가 됩니다. 잔액 재료로 만들었으니까. 그래서는 자, 자산 계정 기말 금액을 썼죠.
기마금액을 쓰면 차대변 반드시 일치합니다. 저건 이걸 앞으로 많이 들을 겁니다. 아니라 수없이 들을 거예요. 기말금액을 쓰면 띵띵 차대변이 같다. 땡땡이라 띵띵 차대변이 같다. 그만. 기말금액을 쓰면 차대변 일치가 됩니다. 왜? 차변에 남는 금액을 기록했으니까. 그럴 때, 자, 이 연도가 X 만약에 7년도였다면, X 7년도의 기초금액은, 기초기말이죠? 이 기초는 X 지금 6년도 기말금액이 말하고, X 7년 기만 X 8년 기초금액하고 같은 거예요. X 7년 기초금액은 X 6년 말 금액하고 같죠? X 7년 말 금액은 X 8년 초 금액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산 계정은 자, 기초 기말의 사이가 기중인데 기중의 뭐 증가, 기중의 감소. 그래서 자, 이런 것인데 왜? 자산 계정은 차변은 증가 금액, 대변은 감소 금액을 쓰니까. 그래서 증가 금액 차변에 감소 금액 대변. 그래서 기초 기말은 시점이니까 기초 기말은 기중의 증가, 기중의 감소. 기중의 증가냐? 기중에 감소를 했냐고. 뭐야? 자산이. 그래서 이 자산 계정 패턴의 상품도 마찬가지. 그래서 자, 이제는 원장 마감을 했죠. 이건 약간 응용인데 보세요. 상품 계정. 이게 상품 계정. 예를 들어서 자, 상품 계정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기초 상품 재고액 차변 기말 상품 재고액 대변 띵띵. 그래서 뭐 차대변 금액을 떠나서라도 기초 금액을 차변에 기말 금액을 대변에 썼어. 그래서 자, 마감을 다 했어요. 결산 때. 근데 이제는 상품 계정 공부할 때 기초 상품은 차변에 써라. 기말 상품은 대변에 써라. 뭐 기초 상품 분계 있냐? 기말 상품 재고에 대한 마감하는 게시기, 마감기입의 분계, 게시기입의 분계가 있냐? 없어. 분계도 없는데 상품 계정의 기초금액은 차변에 기말금액은 대변에 이렇게 기록을 한다고 정리하니까 왜 그럽니까? 왜 상품 계정의 기초금액을 차변했습니까? 기말금액을 대변했습니까? 결산 과정에서 정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아마 숭늉공이 만약 망치를 못을 박을 때 그냥 눈 감고도 박으면 잘 들어간다고 그랬죠? 회계를 공부한 사람이 숙련됐으면 자, 비록 상품이 자산 계정이라는 걸 알면 상품 계정이든 자산은 기초금액은 차변에 기록이 되고 기말금액은 대변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약속의 시작의 결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품 계정의 기초 상품 재고는 차변, 기말 상품 재고는 대변. 분위기 좋네요. 자, 그러면 상품 계정이 상품을 구입, 상품을 매입을 하면 상품이 증가하거든요. 차변에 쓰는 거예요. 그러면 상품을 팔게 되면은 상품이 감소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을 구매하면 차변에 쓰고 상품을 팔면 상품의 감소가 되죠. 대변에 쓰는 거예요. 그 들어온 금액이다. 상품 사온 금액. 나는 상품 판 금액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걸 향후에 상품 계정의 기초금액은 차변에, 매입은 차변에, 매출은 대변에, 기말은 대변에, 이런 식으로 향후에 막 암기를 하시려고 하는데, 이러니까 어렵다 해도 안 된다. 이게 끝입니까? 사왔던 거 반품시키기도 하고 팔았던 거 반품 들을 수도 있는 거고 안 그래요? 살 때 운임도 들어가고 팔 때 운임도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해서 어떤 결과를 묻는 게 시험인데, 출제율은 99도 아니고 100% 출제된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정리해 갈 때 기초과정에 우리가 마감부터, 그렇죠? 포괄순위 계산서 개정 마감은 결산분계 때문에 좀 복잡성이 있지만, 오히려 우리 수험 준비하는 입장에서, 시험 준비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오히려 재무상태표 개정의 마감을 통해서 그에 대한 정확한 정리, 이런 정리가 필요하다 그 말이. 그러면은 외상매입금, 단기 차입금, 부채 계정도 마찬가지. 부채 계정은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기초 부채 금액은 대변에. 그래서 부채 기말 금액은 대변에. 차변이죠? 기말 부채 차변. 그 기말 부채 금액, 기말 금액을 쓰면 띵띵. 자, 차변의 기울기 돼서 시작은 플러스 쪽에서 기초는 플러스 쪽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부채 계정의 기초가 대변, 기말이 차변, 외외가 있냐? 없어. 그래서 부채 계정의 기초 금액은 대변, 기말. 뭐 기중에 부채가 늘고 기중에 부채가 늘면 빚이 늘면 대변에 쓰고, 계정에 줄면 차변에 써서 없애는 거예요. 외외가 있냐? 없습니다. 그래서 부채 계정의 기초금액은 대변, 기말금액은 차변. 한번 다시. 자산 계정의 기초금액은 차변에, 기말금액은 대변에. 왜 이렇게 엇갈리죠? 시작이 엇갈리니까. 끝도 엇갈린다 그 말이. 다시 시작이 뭐냐? 자산이 증가하면 차변에 기록하기로 약속이 돼 있고, 부채가 늘면 대변에 기록하기로 약속이 돼 있잖아요. 그 약속에 기록했다는 결과가 마감이니까 그 논리는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 논리라면 자본금 계정, 잉여금 계정, 자본이죠. 그래서 자본 계정 마이너스 플러스. 자, 그래서 자본 계정의 기초 금액은 대변에, 기말 금액은 차변에 띵띵. 그래서 자본의 기초 금액은 대변, 기말 금액은 차변에 기록이 되는 것. 예외 있냐? 없어요. 보세요. 자본금, 기초금액, 자본, 기초금액, 대변, 기말금액은 차변에, 예? 다 자본 계정들이니까. 그래서 자본이 증가하면 대변, 자본이 감소하면 차변에. 그래서 특히 이 자본 계정의 기초금액 대변, 기말금액 차변이 왜 더 유용성이 있냐? 우리 과정적으로 정리할 때 뭐 재산법, 선입법 또 이야기하는데, 이제 계산 문제 시작이 이제 재산법 선입법 문제인데, 그 문제를 정리할 때 모든 길은 노마로 통하듯이 재산법, 선입법 관련 문제는 저는 자본 계정으로 통합니다. 그래서 자본에 활용을 하면
시간도 단축이 되고 정확성이 있기 때문에 과정적으로 공부는 문제 접근을 풀어갈 때는 자본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본 개정의 기입 논리를 결산 마감을 통해서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자본 개정, 그러므로 이 자본 개정의 기초 금액이 되면 기말 금액이 차변이니까 그러면은 자, 기초 자본, 기말 자본을 정리를 할 때 기초 자본금의 기말 자본, 비록 기초 금액은 기초 자본 금액이죠. 기말 자본 금액이다 그 말. 그러면서 자본 계정에서 그러면은 부채 계정하고 자본 계정하고 기초 금액이 대변의 시작이죠. 왜? 시작이 똑같으니까. 그런데 보세요. 과정적으로 워낙 자산 계정을 공부하는 전체 그 분량을 보면요. 우리 과정 분량 보면 자산 계정은 한 50% 합니다. 그리고 부채 자본 계정 한 10%도 안 합니다. 한 50%를 자산하거든요. 비중들을 보면 시험도 한 20문제 가까이 나오니까 많으면 적어도 한 15문제는 자산 문제니까 우리 시험 비중도가 자산이 한 15문제 부채 자본 해봤자 2-3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워낙 자산에다가 집중하다 보니까 워낙 자산은 기초금액은 차별 우리가 마감 공부할 때 자 부채 기초부채 금액은 대변 기초 자본 금액은 대변 아는데 워낙 몸에 이제 많이 자산하다 보니까 부채도 기초 금액은 대변인데 차변 그렇게 그냥 가는 게 많아요. 그래서 처음 접할 때부터 시작이 엇갈리니까 끝도 엇갈리니까 이런 걸 꼭 염두에 두면서 정리하는데 자 이제 미수임대료 미지급 급여 자 그래서 미수임대료는 자산 항목이고 미지급 급여는 부채 항목인데 임대료는 항목은 수익 항목 아닙니까? 아니 급여는 비용 아닙니까? 그런데 미수임대료가 왜 자산이고 미지급 왜 부채 항목입니까? 이런 걸 알겠죠? 이게 회계원리 공부할 때만이 또 힘들어하는 과정이다 그 말이에요. 왜 미수임대료가 자산 항목이고 미지급여가 왜 부채 항목이냐 그러면 이런 걸 정리하는 단원이 다음 단원인 우리가 결산 정리상을 좀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특히 손익계획 정상을 좀 봐야 되니까 저를 정리해서 3부작 개정을 한번 마감을 한번 해드려 봤는데 그래서 이제 160 자 1페이지 봐보시면 재무제표 작성이 나오죠. 그 재무제표 작성에 전 시간에 마감했던 손익계정을 마감해서 포괄손익 계산서를 그다음에 이 2월3표 작성도 해봤지만 이걸 가지고 만드는 게 재무상태표에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걸 옮기면서 손익계정을 한번 만들어서 그 다음에 2월 시산표 계정을 과정에서 정리하면 되겠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전 시간에 있으니까 손익계정, 집합 손익계정 있죠? 그 손익계정이 기록된 걸 표로 만들면 그게 손익계산서고 2월 시산표를 가지고 만든다면 이걸 이렇게 찢어 쓰고 2월 시산표 대신에 재무상태표 표로 만들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표로 이렇게 기록되는 건 똑같이 정리가 이루어지겠죠. 이제는 다음 시간에는 결산 정리 사항을 한번 보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